저희가 처음 확인할 사항은 이 교육과정, 즉 아야타가 발간한 위험물 취급 규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한 교육과정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의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과정의 목표라고 봐주시게 되면, 일단 아야타가 발간한 DGR이라고 하는 규정을 얼마나 잘 올바르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위험물 취급 규정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다양한 내용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4주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왜 이 위험물 취급 규정을 준수하셔서 위험으로 운송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언급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전한 운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이 운송 과정 중에 저희가 위험성이 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안전하고의 크나큰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규정을 준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 규정을 준수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DGR이라고 하는 책 같은 경우에는 최소 규정이에요. 즉 미니멈이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있어서 최소 이 기준을 준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기준에 대해서 이게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국가나 항공사의 입장에서 더 안전함을 추구하기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국가나 항공사가 더 요구하는 제한된 강화된 규정들도 존재한다. 그러면 그 규정들도 준수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운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DGR 규정을 왜 준수해야 되는 거냐?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준수하신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최소 규정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나 항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더 강화된 규정을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럼 그 규정들도 준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DGR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걸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살펴보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DGR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규정 앞에 심벌들이 보이는 거를 살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실 건데, 즉 DGR 책이라고 하는 영어 책이잖아요. 지금 갖고 계시는 책이. 그럼 DGR 책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규정을 넘겨보시게 되면 어떤 규정 앞에 이렇게 네모, 세모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벌이 보인다. 그러면 제가 아까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DGR이라고 하는 규정을 얼마나 잘 올바르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심벌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심벌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만 당연히 그 의미를 반영해서 올바르게 적용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참조 심벌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제가 지금 갖고 왔던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거 정도 하나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어떤 규정 앞에 또는 어떤 아이템 앞에 네모라고 하는 심벌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 책에 대한 내용도 이따 목차를 통해 좀 살펴보시게 할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겉표지, 우리 DGR이라고 하는 겉표지 색깔을 그 겉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Dangerous Goods Regula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디션 6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야타가 발간하는 DGR이라고 하는 규정은 애뉴얼 베이스로 업데이팅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책은 61버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61버전에 저희가 유효 기간이다라고 보는 거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위험물 취급 규정입니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실 수가 있는 거고, 올해 배우는 게 61버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네모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저희가 살펴주시게 되면, 규정책을 넘겨보시다가 네모라는 심벌이 보인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은 작년 버전에는 없던 내용이 올해 새로 들어온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없던 아이템이 올해 새로 들어온 아이템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60 버전에는 없었고 61 버전에 새로 추가된 규정입니다 라고 하는 식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세모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60 버전에 작년 버전에는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규정의 현행화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체인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정에 네모나 세모가 있다라고 하면 새로 추가가 되거나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셔야겠죠. 그래서 반영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심벌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심벌의 의미가 있으니 그 의미도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After completing this module, you will be able to identify the 9 classes of dangerous goods and their principles, recognize hazard labels for classes or divisions of dangerous goods, apply the principles of packing groups. Dangerous goods are defined as goods that meet the criteria of one or more of 9 UN hazard classes, and whether they are applicable to one of 3 UN packing group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Dangerous Goods Regulations, Section 3. In addition, substances are assigned to the relevant packing group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nger they may present. The 9 UN hazard classes have been arranged, numbered by the type of hazard involved. The order in which the classes are shown does not imply a relative degree of danger or the precedence of the hazard involved. Class 1, Explosives, which divided into 6 divisions. Class 2, Gases, 3 divisions. Class 3, Flammable liquids, no subdivision. Class 4, Flammable solids,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3 divisions. Class 5, 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 2 divisions. Class 6,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2 divisions. Class 7, Radioactive material, no subdivision. Class 8, Corrosives, no subdivision. Class 9,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and articles, including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no subdivision. However, many substances meet the criteria of more than one class or division. Thus, the primary hazard must be determined. Your role is essential for safety. 그러면 그 인하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시자 라고 하면 일단 인하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의, 해석 어디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인하점, 끓는 점, 액체 이런 내용에 대한 정의를 지금 PPT로 갖고 왔잖아요. 이거 어디에 있는 내용인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펜딕스 A 들어가시게 되면 글로서리라고 해가지고 용어에 대한 정의 해설이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서 살펴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인하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냐면 제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제가 이게 이제 커피긴 한데요. 제가 일단은 테스팅을 한다라는 기술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어떠한 용기에 테스팅하는 용기겠죠. 당연히 테스팅하는 용기에 당연히 액체를 담고요. 인화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를 담고 뚜껑을 닫고 하는 테스트예요. 그게 밀폐계 테스트라고 보시게 되면 이러한 액체를 이제 가열을 하겠죠.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액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가열을 하게 되면은 액체 바닥부터 전체적인 열이 돌아가지고 열이 전달이 돼서 이게 바글바글 끓기 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이 액체 표면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표면에 있는 분자 활동이 발생이 되어지고 이 안에서 증발이 발생이 되는 걸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면에서 증발되어 있는 그 가스 있잖아요. 증발된 기체에 점화원을 냈을 때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 그거를 바로 저희가 인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가열을 했을 때 액체 표면에서 증발하는 그 가스에 점화원을 냈을 때 당연히 증발하는 가스는 인화성 액체류니까 인화성을 갖고 있는 가스잖아요. 거기에 점화원을 냈을 때 불이 붙는 온도 가장 낮은 온도를 저희가 인하점이다 라고 하는 걸 보아주시면 된다. 다시 말하면 액체에 점화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 가열을 했을 때 증발하는 가스에 점화원을 냈을 때 저희가 불이 붙는 온도를 인하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인하점이 60도 이하에서
관측이 되어졌다. 그럼 얘는 위험물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인하점이 60도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관측이 되어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하성을 가지고 있지만 운송할 때 접할 수 있는 그 온도 변화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반 화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살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끓는 점도 하나의 저희가 확인하는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끓는 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희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이 더 확장되는 걸 보아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도 하나의 분류 기준에 참고를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션 3에서 클래스 3 관련해서 중요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험 문제 유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액체류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 기준의 최저점이 뭐냐면 인하점이 60도 이하에서 관측이 되어졌을 때는 위험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60도 이하에서 관측이 되는 인하점도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그죠? 그 넓은 범위에서 저희가 그 안에서의 또 위험도를 또 구분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패킹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테이블 3.3.a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려면 3이다라고 하는 것은 섹션 3를 의미하는 거고, 3.3, 요 3이라고 하는 것은 3.3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3에 대한 분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3.a다라고 하면은 클래스 3에 대해서 패킹 그룹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패킹 그룹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냐면 바로 플래시 포인트와 그다음에 끓는 점, 초기 끓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인하점 관련해서도 1, 2, 3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은 제가 하이 덴저, 2는 미디엄 덴저, 3는 로 덴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로 덴저의 최저 기준이 뭐라고 했었어요? 1팩의 테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도 이하인 것은 위험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0도를 초과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운송하는 조건에 있어서 비위험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분류 기준, 그래서 패킹 그룹 3에 나와 있는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위험물로 간다. 아까 초두에 정의 부분에 살펴봤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최저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60도 이하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패킹 그룹 3에 분류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인하점이 23도 이상 60도 이하다라고 하면 패킹 그룹 3로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인하점이 23도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이나 2로 간다라고 하는 거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1인지 2인지를 선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되는 게 바로 끓는 점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하점이 23도 미만이다 그러면 당연히 1 아니면 2로 가는데, 그때 보시는 게 바로 끓는 점을 가지고 본다. 해당되는 물질이 만약에 35도 이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패킹 그룹 1으로 가시는 거고요. 35도를 초과했다 그럼 패킹 그룹 2로 간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인하점이에요. 인하점을 가지고 패킹 그룹을 구분하시는 거고, 다만 그 인하점이 23도 미만일 경우에는 끓는 점을 가지고 보완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신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인하점이 40도죠. 인하점이 40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뭐로 된다? 저희가 패킹 그룹 3로 간다 라고 하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각각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물질들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해당이 되는 문제, 2번에 해당이 되는 문제, 3번에 해당이 되는 거, 4번에 해당이 되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들은 각각이 혼합물이에요. 그리고 그 각각의 혼합물을 테스팅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그러한 테스팅에 대한 결과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1번이라고 하는 물질을 테스팅해 봤더니 클래스 3의 패킹 그룹 1의 테스트의 결과값을 갖고 있는 아이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이 아이를 또 한 번 테스팅을 해봤더니 이 아이는 또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4.3의 패킹 그룹 3에 해당이 되는 또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물질 안에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아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게 주 위험성이 되고 어떤 게 부차 위험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적용이 되는 패킹 그룹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테이블 3.10.a에 들어가셔서 교차되는 점이 보이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주 위험성이 되어지고, 교차되는 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부차 위험성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 DGR-책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DGR-책 저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97페이지 197페이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97페이지 테이블 3.10.a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클래스 3의 패킹 그룹 1이다 라고 하는 거 살펴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3의 패킹 그룹 3다 라고 하는 거 보아주시게 되면 교차되는 점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저희 여기로 보시게 되면 클래스 3의 패킹 그룹 1이고 그 다음에 4.3의 패킹 그룹 3다. 교차되는 점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4.3과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 주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4.3이 주 위험성이 되는 거고 3은 자동으로 부차 위험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1, 3잖아요. 더 높은 게 뭐예요? 하이덴저겠죠. 그래서 새로운 패킹 그룹은 1이 된다 라는 거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표에 대한 내용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